중국도 지금 역성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미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없고, 첫째,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돈 풀겠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이 좀 나왔죠. 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성장이라는 네. 이런 예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쇼크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도 지금 나온 게 마이너스 202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지금 미국이 0.5%, 0.3%로 나왔죠. 그렇죠. 역성장 나왔죠. 역성장 0.3%로 5년 나왔죠. 만인가? 10년 만인가? 중국도 지금 역성장이 기대란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결론은 어차피 둘 다 출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출혈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냐가 그렇지. 버티냐 이제부터 버티냐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체제가 좀 다른 게 미국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펴러 혹은 언론을 통해 혹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데모하고. 있는데 데모하고 시위하고 지금 미국에서 전 지역에서 시위 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체제상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게 중국은 일단 안 되고 중국 것만 중국에서 쓰니까 언론 통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결국 자기 불만도 표현할 그런 건 없잖아요. 무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되게 큰 국제 이런 거 모를 때도 있어요. 옛날에 대표적인 한국 그 사드 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중국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사람 몰랐어요. 그 우리는 다 아는 그 사드 사건 그 정도로 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국제 문제 또 이런 저쪽 그렇죠. 중소부 지역.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버티기는 오히려 중국이 조금 환경적으로 좀 더 좋지 않냐. 근데 경제적 출혈은 엄청 둘 다 심각할 거다.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 세계 그동안 제가 맨날 강연할 때 쓰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주축 글로벌화해서 둘이 주요 무역 상대 국가고 나머지는 중국 쪽하고 붙어서 먹던지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중국하고 무역하고 나머지는 또 미국하고 무역하고 둘이 연결돼서 세계가 하나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중심이 깨지고 아예 무역을 안 하니까 이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만 영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공급망에는 두 나라가 싸우지만 실제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위험에 동시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중국 사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예상하고 네. 사실 1, 2년 전서부터 네. 사실 그 이전서부터 계속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어떤 정책들을 써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CPI가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준비를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현금 흐름이 얼마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해야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비하냐 안 하냐는 간단해요. 이 소비하는 주체가 미래 그러니까 자기의 캐시플로, 미래 자기 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지금 돈을 쓰는 거고.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내가 수입이 좀 잘 전망이 안 된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돈을 별로 안 써요, 이제 분배는. 근데 이제 와서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내수로 그걸 수출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제가 중국 정부에 저도 이렇게 거기 호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오잖아요. 보면 소비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면 내가 100원 쓰면 20원 돌려주고 50원 쓰면 10원 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비할 때 반환해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소비를 확대하자 이런 정부 정책이 지금 엄청 지방 정부별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CPI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아요. 우려했잖아요. 예, 예.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사실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이죠. 디플레이션이죠. 완전. 예, 완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PPI, CPI 흐름 보면 돼. 근데 CPI가 원래 조금 좋아지다가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관세 전쟁하면서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죠. 근데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부양 정책을 작년 한 해 계속 썼고 올해도 계속 썼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왜 어느 정도 썼죠? 그리고 왜 그게 안 통하는 건가요? 아, 작년 고전해 계속 써왔는데 올해 조금 다른 게 뭐 통화정책이에요. 예, 표현이 중국은 재정 확대는 계속 해왔어요. 그게 주로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해왔는데 지방정부가 지방부채 때문에 돈을 못 쓰잖아요. 네. 사실 돈 쓸 여력이 없죠. 지방. 그러니까 이 몇 년째 계속 중앙정부가 돈을 썼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계속 길 닦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투자도 하고 주로 중앙정부가 빚을 계속 레버리지 높여갔죠. 지방정부 여력이 없고 개인도 여력이 없고. 근데 이거는 몇 년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 사이에는 재정정책만 해지 통화정책은 계속 조심해서 해왔거든요. 중국은 코로나 때도 돈을 안 나눠줬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워딩이 변했어요. 지금 정치국 회의했거든요. 4월에 지난 며칠에. 정치국 회의 지금 미국이 너무 세게 관세 전쟁하니까 정치국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그 워딩이 지금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정책이 뭐 크게 뭐 여기에 대응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회부터 그 전에 작년 중앙경제공사회의부터 스두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돈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게 돈 나눠주자.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 제안해요.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극복하고 뭐 어려우면 돈 그냥 화끈하게 그렇죠. 주잖아요. 네. 일본도 돈을 한 100만 원 넘어줬어요. 일본도 옆에 나라 일본도. 근데 그래서 이제야말로 중국 이코노미스트나 정책 그 고문 자문 교수들이 이제야말로 우리 코로나 때 돈 안 나눠줬는데 이제야말로 미국식으로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나눠줬는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눠주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걱정이 뭐냐면 중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저축이에요. 그 돈 받아서 다시 쓰면 다 저축하면. 저축할까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별로 차별화된 정책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왜냐면 이 돈이 무조건 소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돈을 쓸 경우에 거기에 반환해준다. 뭐 이런 정책이죠. 세금 환급처럼. 네, 좀 그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저축에 워낙 기본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지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엄청 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폭락, 예, 부동산에 맞습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예. 지금 어때요? 부동산 상황은? 부동산은 제가 뭐 여기 몇 번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PMI, 네. PMI 그 보면은 원래 중국이 PMI가 제조업 PMI 계속 50위였어요. 50.4, 네. 50.8 이랬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49.3인가 그래요.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당 기간 걔도 50위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50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 산업별로 또 뽑아보면 건설업만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부동산은 안 좋고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임대주택 뭐 이런 낡은 도시를 이렇게 개조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사업. 인프라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재건축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 그게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제조 PMI 네. 그러니까 비제조 PMI는 계속 50위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 쪽으로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사면은 뭔가 네. 그게 이제 이구환신 그렇죠. 정책인데 가전 하향 이구환시 뭐. 어쨌든 이것을 해도 현재 네.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면 아까 그 말이죠. 소비는 기대다. 기대가 풀리지 않은 중국 사람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좋아질 이상. 것 같아야 되는데. 예, 그건 잠깐 뭐 마약 맞듯이 잠깐 뭐 좋아 보이는 잠깐 그냥 정말 잠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미래 경제에 대한 미래 내 소득에 대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배에 대한 엄청난 정책 홍보, 네. 실제 행동, 그리고 장기 대책, 그리고 단기 대책부터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제는 중국 사람들을 그동안 고생만 해왔잖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월급을 낮게 받고. 왜냐면 그래야 가격이 월급을 낮게 희생해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시대다. 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도록 중국 정부가 이걸 잘하면 여기서 탁 성장하면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겠는데 그걸 잘 못 해내면 그냥 단타로 막 이렇게 단기 대책으로 미봉책으로 하면은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받아야 될 대우를 받을 시기가 왔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냥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미중 그 관세 그렇죠.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네. 최저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그 불만 섞인 국민들의 여론이 막 뉴스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막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간중간 액션을 하게끔 만드는 금융시장도 동력이 폭락하고 되죠.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진핑 주석 역시 그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이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 지지율이라는 단어 아예 자체가 없지. 없죠.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진짜 중국과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중국 사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앞으로 더 길어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중국이 다른 나라 다 풀었는데 중국만이 계속 봉쇄하다가 후에 그 2022년 말에 그 백지 시위가 저항. 하면서 중국 정부가 바로 풀었잖아요. 코로나 이 그렇죠. 제한을. 그러면서 2024년 정식 1월 달에 완전 풀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고압이 생겨버리면 뭐 어떤 형태로 표출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산당이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왜 자기 삶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 삶이 특히 제 세대는 중국의 70년대, 80년대 세대는 성장을 해왔으니까 계속 그 성장에서 혜택만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회 다리 기둥이에요. 우리 나이 때가 우리 나이 때는 위에 장으로 있는 거고 80년대생은 중추로 있는 거고 지금 90년대가 밑에 젊은 애들 이렇게 있는데 80년대 출생하고 70년대 출생은 중국 정부 전반에 대해서 믿음이 높아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모르죠. 이게 이제부터 어떤 형태. 왜냐면 요즘에 중국도 이런 셔츠폼이 많고 어떤 교수들 나와서 평가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은 좀 느긋하고 네. 트럼프는 조급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둘 다 지금 속마음은 다 조급하겠네. 당연하죠. 시진핑 아까 그도 표현이 안 되지만 국민들이 정부는 다 읽죠.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고 압력 이번에 그 지난번에 상해요. 그저께인가 어젠가 상해 시찰 가셨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결국 같이 간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랐어요.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에 비치는 이미지와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우리는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 예, 우리는 협상이 항상 열려 있다. 그게 주로 미국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집불통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걔도 이래 연출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예. 그러니까 결국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네.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체제는 다르지만 이러면서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하고 있다 이러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 말 안 해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